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 말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행사에 불참하고 양국 교역이 급감했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북중 관계 현황을 전직 북한 외교관 출신인 김동수 박사의 명쾌한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임에도 양국 관계는 냉랭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현황 분석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 역대적으로 보면 북중 관계가 네네. 시진핑 전부터 예예. 시진핑 주석 전부터 북중 관 김정일 시대부터 북중 관계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네네. 김일성 시기부터 제가 분석하게 되면은 제 박사 논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외교 비교 연구거든요. 네네. 제 박사 논문의 네, 제목이. 네, 네. 그래서 그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외교를 다 제가 비교해서 예, 분석해서 한 7, 8년 전에 그 박사 논문 발표했는데 박사 학위 받으면서 네, 네, 네. 그 김일성 시기 때도 보면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까지 쭉 보면 외부로 이게 네, 예. 보여주는 이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북중 관계, 예. 김일성 시기는 거의 혈맹 관계, 순치 관계 뭐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이 달아오는데 김정일 시기 와서는 이제 김일성 시기는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가장 김정일 시대 와서 네네. 이게 김일성 시대보다는 거의 50% 관계가 나빠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북한이 중국을 거부합니다. 예, 예. 한중 수교 이후에 특히 그런 특히 한중 현상이 수교 때가 더 했고 예, 예. 그리고 이 북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예속됐다고 하는데 네, 네. 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예속됐는데 예속됐죠. 네.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어쩌지 못합니다. 아, 대표적인 게 핵무력입니다. 핵무력. 북한은 제 생각에 중국에서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핵탄두 쭉 긴 걸 네, 싣고 네. 가는 그 자동차 네, 네. 바쿠가 한 10대 개 되는 예, 거. 예, 예. 그 자동차 정도나 중국에서 수입에 들어간 거지 그 핵무기 만드는 시작부터 네, 네. 완성할 때까지 중국의 기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거의 북한이 다 독자적으로 이거를 그 핵무기를 개발했고 중국이 개입도 못하고 네.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이 구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나라부터 또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많이 빼가서 핵무력을 완성했는데 북중 관계에서 김정일 시대는 군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대표단 결연화 있었고 정치적 부분은 더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네. 일체 그 북한이 이제 중국말을 안 들었는데 김정일 때 뭘 항상 강조했냐면 저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국변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뒤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다. 제일 뒤에서 먼저 뒤축을 물어제낄 놈, 북한의 뒷발을 물러면 러시아 놈들이다.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은 이놈들은 개혁개방 바람으로 황색바람, 소위 황색바람이라고. 네, 네. 개혁개방, 자본주의 바람으로 북한을 제일 먼저 무너뜨린 놈들이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와서 북중 관계가 많이 악화되는데 네, 네. 핵심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예, 예. 중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거고 정치적, 군사적 측면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국주의, 네, 네. 대국주의.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특히 중국의 항색바람, 네, 네. 개혁개방 바람을 막아야 된다. 김정일이나 북한에 있는 모든 간부들을 우리가 모스크바하고 중국을 통해 해 나가는데 예, 예. 중국을 들리면은 절대 중국 고위 간부들 만나지 말라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지시가 그렇게 예, 예. 내려오니까. 그 유일 지시가 쫙 내려가지고 예, 간부들이 어떤 간부들은 그거 갔다 오면 딱지 붙으니까 네, 네. 베이징 공항에서 그냥 트란짓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면 만나면은 계속 가역가방하라고 주입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 놈들은 저거 우리를 항색바람으로 이 체제를 붕괴시킬 놈들이니까 조심하라 하는 그 정도를 중국 사람들도 공안도 이게 정보 당국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완전히 중국을 그 외교적으로는 가서 시진핑 보고 이제 뭐 형님 뭐 하면서 잘 도와주시오 쇼를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완전히 중국을 적대국보다 미국보다 더 못한 걸로 지금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게 예, 예. 대표적인 게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네네. 자서전에서 그걸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속심이 나온 거예요. 그 자서전에 그 트럼프 그 폼페이오가 예.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말한 그 말은 폼페이오가 옆에서 직접 듣고 그대로 네, 쓴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거짓도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보고 트럼프 대통령 나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특히 시진핑을 믿지 않는데 예? 당신네가 우리 주한미군 주둔을 네네. 허용하겠다. 아,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동북아 이 확장 일본까지의 이런 저 북방 이런 그 중국의 영향력 군사력 이거를 확장하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저 방패막이다. 미군 주둔이 남한에 있는 미군 주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허용하겠다. 대신 당신네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미 외교관계 맺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합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한장하는 거지. 근데 그 전까지도 아까 김정일 시기도 그 알면서 그냥 그 정도로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김정은이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여러 번 이제 중국에 있는 여기 한국 방문한 이런 네네.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 예. 완전 시진핑이가 이게 뿔 나가지고 저 배은망동한 놈한테 뭘 해주겠냐고 완전히 지원 협조 주던 거 다 차단하라 끌고 제일 첫 조치로서 중국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런 근로자들 철수시켰습니다. 막 철수시키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제 교류, 네. 경제 협력 이런 걸 더 앞으로 강화할 이런 지시도 내렸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북중 관계는 네. 제 생각에는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진핑 시대, 김정은 시대 개선될래야 개선될 수 없고 예. 그래봤자 이제 그냥 국경절이나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 조선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서로 대표단이나 축전이나 교환한 김정은, 시진핑 축전이나 교환하고 대표단에 왔다 가던 형식적인 이런 의전적인 이런 교류만 했지 완전히 내적으로는 이제 악화될 듯 악화되고 거기에 이제 북러 관계도 조금 자극하지만 이건 얼마 안 되고 핵심적인 건 김정은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중국 지도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엄청난 이런 뭐냐면 반대, 배영망덕한, 배영망덕한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북중 관계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 더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그렇고 이 주변국 대국들이 우리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은 기본 이유가 이제 통일되는 경우 반드시 동서독이 통일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굽수 통일이든 무슨 동서독 통일이든 자연적인 통일이든 대한민국이 이 우월한 이런 체제가 북한의 이제 경제도 살리고 뭐 북한 주민도 먹여 살리는 건 명백한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통일되면 이제 동북 삼성.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제 울라디스토크 그쪽 국경까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올라와서 자기를 이제 견제하니까 그게 들어와서 지금 그걸 막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북한 정세를 볼 때 북한의 이런 특히 최근에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은 북한의 국변 사태를 유발시킬 거고 북한의 국변 사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체제 붕괴는 시간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와서 25년 살면서 느낀 것이 죽어도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은 안 된다. 이거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유일한 통일 방도는 동서독 통일 방안으로서 시민 혁명으로서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80% 이상의 북한 인민 대중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외부 이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현실을 그리고 그들이 왜 노예를 지금까지 3대를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세대, MZ 세대를 다 알고 이제 각성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들 내부에서 이게 일어나고 정리가 되고 또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상 논리대로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지 그리고 체제 붕괴가
국변 사태가 와도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고 그 북한 내부에 이제 질서가 잡힌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렇게 해서 동북아로 저기 또 유라시아로 이제 퍼져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이 세계적인 이런 그 사변을 가져오고 우리가 이 경제 대국 5대 국가로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네. 뭐 그런 날 기대하면서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동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4월 이봄 친선 예술 축전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